자, 2025년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2025년 두 번째 미학탐구회입니다. 망클 본체 정다빈님 오셨고요. 그리고 미학탐구회 본체이신 임나운 최재훈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는 이게 올해 첫 녹음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완전 초에 했었죠, 우리가.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작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 처음이네라고 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빈님이 매몰차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어쨌든 올해도 이렇게 벌써 3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지금 4분의 1?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2025년도. 네. 3월 끝났으니까. 네, 벌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요새 지난번부터 말을 자꾸 틀려. 맞아요. 중간중간에 말하는 게. 다빈, 오스카 무사무. 제가 편집하느라 너무 부끄러웠다. 아까 전에도 진짜. 뭐라 했다? 뭐 오사나가 오면. 아, 죄송합니다. 다빈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평소랑 비슷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일단 야구가 개막을 해서 아, 야구 얘기는 하지 말죠. 지난주에 야구 보러 갔다 왔다는 얘기 멀리 갔다 왔잖아요. 아, 광주까지. 광주까지 갔다 오셨죠? 아 진짜? 광주 당일치기 하고 왔어요. 재밌었겠다. 네, 새벽 6시 45분에 일어났어요. 광주 당일치기 생각보다 어려운데. 꽤 멀어. 아니야, 근데 음. 광주 그 SRT 타면 금방 가요. KTX 타고 가서 생각보다 금방 갔다 오기는 했는데 그렇구나. 나 우리 이제 피곤했다. 주말? 네, 주말에 개막을 해서 그래도 네. 뭐 한 경기 이겼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피곤한 나날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42경기가 남았고. 이제 시작이죠. 네. 야구는 매일 하는 운동이지. 네, 임나훈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평소랑 비슷하게 지냈고요. 일단 얼마 전에 독감이 아니라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요즘 정말 감기 다들 조심하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안 떨어져요. 아직도 제가 독한 감기다. 네, 지금 3주쯤 아, 후유증이 됐는데 있다? 네, 후유증이 있고 뭐 코로나 검사, 독감 검사해도 안 나오고 진짜 찐 감기인데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인수 작가님도 지금 끼가 보여. 나 지금 감기예요. 네. 목이 잠겨 있잖아, 방송. 아니 꼭 그나마 병원에 좀 가야 돼. 나와서 온 거라며. 그러니까 그죠. 근데 코가 지금 계속 막혀 있어서 아까 에어컨 틀었을 때 전부 다 냄새 난다 그랬는데 난 냄새가 네. 안 나는 거야. 어. 그래서 코로나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죠. 코로나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코로나는 네. 이런 증상이 안 아니, 납니다. 나가주세요. 네, 그렇게 지내셨고 최재훈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래도 좋았던 근황은 망크를 들은 거? 밀려있던? 정말. 밀려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계엄 때문에 요 한 3, 4개월이 그냥 날라갔잖아요. 연말 그렇죠. 연시가. 일도 네, 많이 맞아요. 밀리고. 일도 밀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는 3월이 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래저래 전시 일도 하고 뭐 일러스트도 하고 만화도 하고 다 하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사실은 좀 뭐랄까 잠깐 멈춘 상태? 당연히 다 진행은 되는데 왜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시국이랑 그러면서 뭐 이래저래 뭐 사실은 팟캐스트를 들을 만한 기분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 그 컨텐츠도 제대로 못 즐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톡방에 매번 이렇게 링크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최재훈 작가님이 매번 최고 잘 들을게요 이러고 한 번도 안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들어. 처음에 네. 듣다가 많은 거지. 근데 이제 왜냐면은 아니 너무 컨디션 안 좋고 그럴 수 있죠. 아니 제 말은 이게 최소한의 어떤 시작은 좀 듣다가 약간 기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 몰아서 좀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냐면은 오히려 어떤 일상성을 좀 유지를 해야 그쵸. 이게 긴 싸움이니까 그런지 이제 한 달쯤 됐거든요. 그래서 뭐 밀려있던 영화나 뭐 콘텐츠나 이런 것들 작업은 계속하면서 그걸 즐겼는데 최근에 좀 즐거웠던 거는 팟캐스트 망크를 몰아서 들었던 거. 근데 그 중에서도 PDF 일본 만화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진짜 즐거웠고 저한테 하실 얘기가 많았다면서요, 방송 들으시면서. 그건 농담이고 그냥 함께 같이 대화를 좀 하고 싶었다. 좀 다음에는
PDF나 망가다 주제가 정해지면 저한테 우선 공유 좀 해주세요. 상황에 맞춰서 제가 흥미로워하는 건 나갈 테니까. 아니,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롭게 세 명의 오타쿠가 떠드는 거를 들으면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걸 다 챙겨 보는구나. 그렇죠. 라는 그래서 생각을 했었죠. 이제 저까지 가세했으면 아마 더 입체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 얘기를 하고 저- 그러니까 나로 치면 프리미어 리그 순위 챙겨 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봐요. 그 상 수상 리스트. 리스트를. 근데 이게 웃긴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보여요, 그냥.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이고 아, 그 이러면은- 뜻이 아니라 제 활동 반경과 제가 즐기는 어떤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걸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보여, 그러니까. 그럴 수- 올해- 반응들이.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올해 뭐가 상 받았는지. 그냥 즐기다 보면 올해는 이게 받았구나. 그러니까 올해 뭐 받았지 하고 검색해 보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게 연결돼 가지고는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본 소양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런 거를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주변에 그냥 많이 두기로 했어요. 제가 찾아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막 얘기를 해주면 다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거 좋은가 보다 하고 찾아보고. 근데 작가님도 많이 아는 편이긴 하죠. 아니요, 전 근데 근데 여기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게 특이한 거. 와서 느끼는 건데 나는 역시 급이 안 되는구나. 이 오타쿠에도 급이 있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근데 하나를 계속 파는 스타일이고 보면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스타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다음 PDF 때 한번 오시죠. 같이 얘기를 주제 한번. 먼저 좀 알려주세요. 주제 모르고 오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석으로 하는 게 더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오면은 아니 근데 망가다에서 음. 그 뭐 예를 들어 야구 만화 같은 거 안 다루나요? 혹시? 야구 많아요? 네. 그때 예를 들어 왜 그 불러드릴까요? 네, 망각 배틀이나 다이아몬드의 공제 꼭 좀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불러주세요. 제발. 제 리스트에 끼워 넣을게요. 이거는 해주세요. 저희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우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DM 맞아요. 할게요. 저도님께. 서로가 서로를 섭외하면서 서로가 하고 싶은 작품을 얘기를 하는 따뜻한 만화 클래식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다룰까요, 다비님? 오늘은 요시나가 후미라는 작가의 작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거 할 얘기가 있어. 지난 1월 8일 날 녹음했다 그랬나요? 네. 그때 녹음하고 제가 아마 끝나자마자 누르고 그냥 세 분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분명 뛰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바쁘셨어요. 맞네. 바로 미팅이 있었어.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미팅 시간이 지나서 다들 말 안 하고 날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뛰어가고 이제 다비님한테 이제 법카 주면서 이제 식사 잘 대접하고 같이 이제 올해 1년치 할 거 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회의를 열심히 하고 그 회의가 좀 길었거든요. 하고 이제 했는데 문자가 띵 왔어. 근데 3월 요시나가 훔이 딱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 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있었으면은 뭔가 막거나 아니면 좀 딜레이를 시키거나 이랬을 텐데 하면서 큰일 났네라고 생각했는데 기어코 그날이 오늘 와버렸습니다. 그쵸. 세 분은 다 동의를 하신 거죠? 당연하죠. 그쵸. 저희끼리 합의를 봤으니까 그날 되게 머리 싸매고 저희끼리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거든요. 네. 되게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맞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시나가 우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1971년에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경력인데 게이오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 달과 샌들로 데뷔한 이후에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인물의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BL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작품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거의 다라고 해도 되고 아닌 작품들도 있는데 되게 뭐랄까 막 충격적인 사건적인 설정? 막 충격적인 설정 이런 느낌은 아닌데 소소하게 충격적이랄까? 그런 설정들이 저는 보면서 많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다비님이 망가다에서도 이거를 요시나가 후미 작품을 한 2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네. 했는데 제가 아마 그 방송에서도 다 반응이 썩. 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저희 이거 한다고 해서 망가다에서도 분명히 다뤘었던 것 같아서 검색해서 다시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2편이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첫 번째는 일단 인수 작가님이랑 진짜 안 맞는 작품의 작가님이구나. 그러니까 인수 작가님의 취향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고 또 이건 좀 약간 논외지만 두 번째로 다빈님의 목소리가 이제 꾸준히 이 만화 클래식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옛날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빈님의 목소리 톤이 너무 밝아요. 그 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편만? 아니에요. 그 190 몇 편도 그랬어요. 요새 힘들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빈님 무슨 일이에요? 그때는 아마 이제 집에서 네.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서로 네. 녹음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때도 저는 보면서 작품이 이상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굉장히 네. 잘 만든다 이 맞아, 사람. 맞아. 이런 되게 잔잔한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요. 나랑 안 취향이 안 맞는다. 맞는 거야 이거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요시나가 우미를 근데 저는 왠지 다빈님이 밀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하자고. 아니에요. 그럼 누가 민 거예요? 처음에 얘기 꺼내신 건 아마 재훈 작가님이셨던 것 같은데. 어째서요? 근데 왜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일단 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시는 농담이고 안 맞을 수 있지. 그리고 사실 뭔지 알 것 같아. 뭐, 맞아. 사실 정말 엄밀히 따지면 저도 제 취향은 아니에요. 요시나가 호미가. 근데 이거를 재미없게 보냐 너무 재밌게 보고 별개로 굉장한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인정.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작가라 생각하고 정말 뭐랄까 아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일본 만화에서 요시나가 호미가 없는 만화는 생각할 수가 없지.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사실 너무 많은 영향을 줬어. 맞아요. 주변 맞아요. 순정 만화 작가건 여자 작가건 남자 작가건 사실은 이 사람한테 영향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나 어떤 맥락적으로나 완전 제 취향은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인수 작가님은 왜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저게 왜 재밌는지가 분석이 안 돼서 너무 짜증나요. 재밌는데 왜 재밌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품들 얘기 그냥 하면서 얘기하면 자세한 걸 할까 오크라든지 서양 뭐 앤티크 이런 작품들이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 보면서 재미 어느 지점 이렇게 재미가 흥미가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데 저게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거야. 왜 내가 웃고 있지? 그러면 제가 왓츠맨 옆에 1년 동안 두고 공부한 것처럼 요시나가 오미 만화 공부해야 같고. 된다고? 요시나오미 옆에 두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도 제 취향이 있으니까 제 취향을 다루는 작품들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어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뭐랄까 저 사람 작품이 되게 신기해요. 저는 보면은 큰 사건이 없거든요. 그냥 큰 사건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그 스펙타클한 사건이 있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안에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파탄, 관계에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얘기하는 큰 사건이라는 건 뭐 전쟁, 뭐 죽이고 막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물론 암투는 있지만 그 오크는 정치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좀 핵심적인 거대 어떤? 서사. 그러니까 주인공이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잘 안 드러난다는 느낌? 뭔가 이 욕구가 원하는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는데 기회가 생기고 원래 이런 식으로 작품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드러나는데 재밌으니까 빡치는 거지. 뭐지 이거? 빡쳐요? 네, 전 분석 안 되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이게 씁쓸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일종의 헐리우드식 좀 기승 네, 단결.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쭉 올라가면 셰익스피어식 그런 거예요. 네네네. 연극식의 그건데 네, 그런 거를 지향하죠. 이 사람은. 네. 근데 맞아. 그거의 정점이 오크고 오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크는 언뜻 보면은 되게 정석적이고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의 미묘한 지점을 되게 자주 변하잖아요. 표정 하나 가지고도 다음 회차 가면 또 변해 있고 그런 게 저같이 약간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좀 안 어울리는 만화다.
라는 이거는 취향이나 만화에서 단순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만화 그렇게 단순한 스토리텔링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는 만화일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는 다빈님이 이 사람 작품을 한 3번 정도 저한테 가져왔잖아요. 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빈님 정도로 이렇게 뭔가 그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스타일에 좀 이런 섬세함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 난 아니지만 이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근데 왜 추천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요시나가 후미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분이 뭐 출신도 있지만 완전 엘리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엘리트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오오쿠를 보면 특히 더 그런데 뭐 이렇게 먹는 거를 다루는 걸 봐도 그렇고 공부를 좋아해.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공부가 뭐에 공부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진짜 뭐 법학 가면 뭐 할 말 다 했지. 맞아. 개요 대학에. 암기는 기본이고. 근데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근데 웃긴 게 특히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긴 한데 사랑해야 하는 딸들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공부한 사람 만화 같진 않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편하게 자기 얘기한 느낌이야. 주변 이야기나. 근데 오오쿠를 보면 또 완전 너무 엘리트고. 근데 그 갭이 다 있는 작가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이분이 힘이 너무 강해 이야기가. 사실은 문법은 되게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막 엄청 화려한 문법을 쓰지 않아. 몇 개의 문법을 정해놓고 쭉 가요. 약간 그냥 제가 항상 옛날부터 느꼈던 건데 약간 우라사나 나오키 같아. 그냥 저한테. 그러니까 이야기도 다르고 다른데 뭐 어떤 뜻에는 태도가 이 만화를 문법을 다루는 태도가 되게 기능적이에요. 그냥 몇 가지를 딱 정해놓고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되게 공무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저한테는 이 요시나가 후미가. 근데 약간 다른 건 뭐냐면은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낭만적이라고 해야 되나? 호소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사무치는 게 있어 이 사람 거는. 제가 우라나오키는 막 사무치는 게 없다 그랬잖아. 너무 기능적이라서. 좀 건조해. 좀 건조해. 기능적이라서. 근데 요시나가 후미는 뭔가 이상한 낭만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 예쁘잖아요. 낭만요? 저는 계속 울었어요. 아, 눈물 나죠. 아 눈물 나 진짜. 사랑해야 나 딸들도 보면서 울고 서양호도 양아도 보면서 울고 오오쿠 보면서 오오쿠도 울었는데. 울어야 돼. 자, 일단 사랑해야 하는 딸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시나가 후미가 갖고 있는 한 축이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인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느낀 건데 어렸을 때부터 느낀 건데 서양고등 양가장점 처음에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보게 된 건데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 보면서 느꼈지만은 되게 무던하게 그냥 얘기를 해요. 맞아요. BL 작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무던하게 그냥 여러 가지 뭐 LGBTQ나 페미니즘 얘기들을 막 뒤섞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수려하고 네, 그거는. 그래서 정신 차려 보면은 그냥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젠더들이 있는 거지. 젠더 맞아요. 얘기나 LGBTQ 그게 놀라운데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앞서갔구나. 저 작품이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진짜 앞서갔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강력한 서사에 넣어서 엄청 호소력 있게 전달한다. 언젠간 꼭 다뤄야 되는 작가다. 그래서 맞아. 언제냐의 문제였던 거지 그냥 얘기를 꺼낸 거죠. 마침 근데 두 분이 좋아하셨고 이준 맞아. 작가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전 근데 세 뭐- 분이 하자면은 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뭐 요시나가 후미를 막 엄청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작품으로만 알고 있었던 작가님이고 뭐 작품도 그냥 재밌어서 좋아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작가님이지 막 저도 엄청 좋아하거나 막 그렇게 엄청 취향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저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인터뷰집도 따로 이제 읽었는데 이 방금 최재훈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자나 PC적인 요소들을 이게 막 공부해서 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했던 생각을 만화적으로 너무 담담하게 담백하게 표현을 그 시절부터
잘 그려내신 작가님이란 게 일단 되게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인터뷰지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목적으로서 그린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뷰집을 보니까. 여기서 말한 인터뷰지는 문학동네에서 네. 나온 이제 일이어도 일이 아니어도라고 하는 인터뷰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딸들은 당연히 이제 본인이 하시고 있었던 생각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라서 더 자연스러운 그런 이야기 맞아요. 흐름이 나왔던 거고. 더 사적인 느낌이에요. 네, 더 네. 사적인 느낌이 있죠. 특히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에서 좋아하시는 그 회차가 이제 4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따가 하겠지만 네. 되게 작가님의 이제 고유의 그 사적인 생각이 많이 녹아있는 에피소드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모든 게 창작이지만 되게 작가님의 생각이나 그런 게 되게 조금씩 녹아있는 듯한 많이 녹아있겠죠. 그 그런 수녀 느낌이 얘기, 예, 수녀 뭐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정말 너무 잘하는 드라마 퀸이다 이 생각이 드라마 퀸. 네, 진짜 그 생각을 이것도 했어요. 뭔가 90년대 별명. 맞아요. 근데 그 감성이긴 해요. 완전 그 감성이죠. 그때 실제- 활동하셨기도 하고. 실제 그때 아, 근데 뭐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때 주제랑 전혀 다르지만 네, 그쵸. 풍기는 분위기나 이런 거는 그때 맞아요. 분위기가 맞는 거죠. 아, 저요. 저는 요시나가 후미의 완전 팬이죠. 엄청 좋아하는 작가고. 그래요. 근데 목소리 좀 밝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어떡하지? 예전 걸 들어보고 아, 큰일 났다. 제가 옛날 걸 들어볼게요. 오늘. 아니면 그때가 집이어서 편했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네. 아니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 저 좋아하는 작가니까 이제 저는 오늘 다룰 만화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살면서 제일 많이 본 만화 중에 어제 뭐 먹었어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 있을 때 아. 계속 만화를 보는데 그때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만화 중에 하나가 어제 뭐 먹었어. 뭐 요시나 그거 아니어도 요시나가 후미 작가님의 만화를 많이 보는데 이제 저는 왜 좋아하냐 하면은 아까 인수 작가님이 말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석이 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시나가 후미 만화가 좋은데 왜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뭐 내가 좋아하는 먹을 거 얘기를 해서 좋아.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들의 이런 얘기를 해줘서 좋아 하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되게 술술 나오는 편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어떤 좋은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왜 좋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저도 말문이 좀 막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좋은데 왜 좋은지 좀 설명하기 어렵다 느끼는 게 있는데 근데 그리는 요시나가 후미 작가님도 어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이나 어떤 순간을 만들 때 그게 이제 되게 언어로서 혹은 어떤 연출로서 되게 잘 갈무리가 되고 약간 마침표가 땅 찍혔다라고 생각되는 만화가 있어요. 그런 만화들이 있는 한편 이 만화는 약간 그 작가님 연출이랑 약간 비슷하게 여백을 남기려는 듯한 시도가 되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거를 굳이 말로 갈무리하거나 굳이 정리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가 이 사람 만화에는 있는데 저는 그 지점들을 조금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와닿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번에도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이 사람 작품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열받는 지점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열이 열받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를 잘 조절하더라. 요새 이건 여담이니까 나중에 이게 근데 요새 이 만화 볼 때 요새 제가 열심히 하는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둠이라고 네. 닥터둠? 아니 그냥 둠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1900 옛날 게임을 지금도 나오는 되게 아, 유명한 네. 92년도 작품인데 거기 그냥 그 악마들 그냥 총쏴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FPS 시초인데 요새 하여튼 그거 하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그러면서 이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갭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여담이라고 한 건데 뭐냐면은 이 사람 작품을 보고 있다 보면은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그러니까는 관계를 다루는 거 그리고 저 사람들의 감정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다뤄져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변할 때 생각보다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딱 기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쭉 하다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안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다 쭉 올라가게 되면 평소엔 별로인데 갑자기 저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인생이 진짜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웬만한 작품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잘 안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반하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싫어지고, 뭐 저 사람과 애증의 관계가 되고, 이게 그거를 막 사건이 맞아. 되어 있죠. 설명을 하잖아요.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근데 그런 거죠. 저 사람 만화에는 그게 좀 모호하고 흐릿흐릿한데 그게 너무 세련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작품들이 너무 촌스러워 보이고, 내가 그걸 보고 있는 나도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분석도 안 되고, 그냥 재미는 있는데 분석도 안 되고, 내가 별로 좋아하는 취향의 만화도 아니고, 나는 뭐 이런 것까지, 이 관계에 이렇게 미묘한 지점까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고, 플라워 오브 라이프 우리 방송 올라간 거는 그거는 몇 천회 찍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지. 내가 뭔가 플로우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스스로한테도 좀 열받고, 내가 이걸 왜 이해를 못 하는, 나는 왜 이거 못 받아들이고 있지? 라는 지점에서. 아니, 근데 당연히 충분히 분석이 돼요. 막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거는 갈무리를 하고 딱 끊는 느낌. 예를 들면은 오오쿠 1권이 그렇거든. 딱 아, 그쵸. 맞아요. 완전 선언적이에요. 그거는 이 사람이 너무 알고 있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좋은 작가일수록 자신이 다룬 이야기가 뭔지 알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아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회, 혹은 내가 다루는 이 만화가 어떤 포지셔닝에 있는지를 멀리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오오쿠를 보면 알겠지만, 오오쿠는 어떤 만화들은, 어떤 에피소드는 정말 뭉뚱그려져요. 마치 다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일부러 열어놨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열고 어떤 거 닫고 하는 거를 의도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굉장한 스토리텔러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분석이 안 되냐? 그렇진 않아. 이분은 굉장히 사실은 정석적인 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전복을 시킬 수 있는 거, 전복.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옛날에 이와키 히토시 한 것처럼 세밀하게 한 장면 한 장면 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꼈나 같은 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길게 하면 할 수는 있지. 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사실은 뜯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양상이 좀 다른데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랑 서양월동 양가저점이랑 오오쿠가 좀 갭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많이 있죠. 사랑해야 딸들에서는 이게 약간 중간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오오쿠에서 가장 흥미로운 거는 세로예요, 세로. 그러니까 칸을 눕힐 거냐 세울 거냐, 그거를 잘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읽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또 하나는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게 그분이 순서대로 읽히게 하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동시적으로 오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편화되는 거야, 감정선이 탁탁탁탁 하면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쪼였다 풀었다는 거 엄청 잘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밀하게 분석이 돼. 한마디로 사실은 그 핵심은 뭐냐면은 만화적인 문법을 잘 쓴다. 근데 그것이 화려하다기보다는 몇 가지 기본을 가지고 되게 시의적절하게 쓰고, 또 하나는 꽤나 이게 티가 나진 않는데 미장센은 엄청 잘 써요. 맞아요. 네,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작화가 무슨 뭐 슬램덩크나 베르세르크처럼 막 밀도 있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맞아. 하기오모토가 더 사실은 세지. 막 오히려 약간 덜 그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맞아. 어떤 장면에서는 되게 미니멀한데, 예를 들면은 무슨 몇 대 쇼군 등장합니다 할 때 그 다다미? 거대한 그 왕궁의 다다미를 보여주면서,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대 쇼군이었나? 거기서 이에미츠. 스나요시. 이름은 다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네, 그거 있잖아. 방울이요? 등장 방울? 다이묘들 다 벌 내릴 때 몇 대 쇼군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건 딱 그 거리감을 두는데 그거를 엄청 커다란 그 왕궁의 바닥으로 설명하거든요. 너희들은 나한테 범접할 수 없어를 너는 이러니까는 제명이고 너는 참수고 너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초반에. 근데 그 장면을
별게 아니라 그냥 뭐 이제 다이묘들 막 놀래 막 이렇게 놀랬는데 그냥 그거를 덤덤히 그 사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딱 마지막에 어떻게 보자면은 엄청 큰 왕궁에 저 구도적으로 위에는 쇼군 혼자 앉아 있고 나머지가 다 밑에 있어 구도가. 근데 그 거리감이 엄청 멀어. 그거는 그냥 사실은 평범한 장면이지만은 그걸 카메라를 내려다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들이 사실은 되게 세밀해요. 어떤 장면은 당연한 거지만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559 1권에서 첫 장면 보면은 키스하는 거? 키스하는 거 말고. 아 근데 그 장면도 맞아요, 맞아.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559 등장할 때. 등장이 559입니다 하면서 페이지를 딱 넘긴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길게. 길게. 딱 뭐냐면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래를 내려다봐. 그리고 쇼군 등장. 쇼군 등장한다고. 한마디로 남자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만화의 구도 안에서 없다면 다 비틀어져서 뒤집어져 있어. 마치 하나의 사물처럼.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게.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사실은 제일 탄탄한 건 당연히 이야기지만은 그거를 정말 담백한 연출로 잘 전하기 때문에 분석될 수 있는 요소는 많다. 이야기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사실 세련됨에 관한 얘기를 이제 인수 작가님 얘기했는데 뭔가 되게 세련되고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설득되고 캐릭터들이. 근데 다른 만화에서는 이게 뭔가 설명되잖아요, 좀. 네. 근데 이 만화들 그치. 이 장면. 네. 그런 맥락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다들 봐서 알겠지만은 이분이 퉁치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런 게 없어요. 이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캐릭터가 엄청 많잖아. 어느 만화나. 근데 거기다 너무 힘들긴 해요. 캐릭터가 많아서. 근데 캐릭터가 많은데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뭐 엘리트 출신이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에는 그냥 다라락 딸 것 같아. 누구는 예를 들면 너는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먹어 뭐 먹어. 캐릭터 설정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 제 말은 깊이 있게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재즈 하듯이 막 혼자 글 쓰듯이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래 놓고서는 뭐가 있냐면은 세밀하게 다 또 들여다보는 거지. 인터뷰 주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냐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건 근데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나가는 예를 들면 인물이라도 맞아. 갑자기 그 사람 노후까지 설명해줘 어떤 장면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맞아. 몇 살까지 죽었다. 혹은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나중에 나오거나. 혹은 별거 아닌 예를 들면은 뭐 신하였는데 그냥 지나가는 장면인데 그 친구가 어린 시절이 한 두 컷으로 나와. 뭐 예를 들면 뭐 누구한테 겁탈 당했다던가. 근데 그것이 너무 중요해. 그리고 한순간이지만은 그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콘텐츠 짤 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작업해본 분들 알겠지만 콘텐츠 짜다가 이 친구에 대한 설명 좀 넣어야지 이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미리 상정되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기분으로 두세 칸 넣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은 심지어 더 나아가 예를 들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호쿠에서 그 엄마랑 자는 애 있잖아. 네. 사케인이었나? 갯코인. 갯코인. 대단하다 진짜.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그 엄마의 최후나 혹은 결국 자기 아들과 자서 낳은 자식이니까 아들의 아들이지. 근데 그 동생과 근데 그 두 명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이런 별거 아닌 장면에서 굉장히 계속 끊임없이 입체적으로 다루는데 그 에피소드는 사실은 그 엄마가 꽤 역할이 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콘티 짜면서 기분으로 짤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측면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설정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회수해야 한다는 다 회수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마치 재즈 연주하듯이 제가 볼 때 실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신화를 쓸 때 애는 저렇고 막 이러면서 한 게 느껴져 왠지. 너무 제 생각에. 똑똑하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공무원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물론 우라나오키보다 훨씬 더 낭만적인 사람이지만 인수 작가님 동의 안 했지만 낭만적인 것에 여러 지점에서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구나.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근데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뭐 이게 되게 오호쿠를 읽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지점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막 메모를 엄청 이따가도 뭐 얘기하겠지만 워낙 너무 나오는 사람도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메모를 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메모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와 되게 쓸데없는 것이 진짜 하나도 없네라고 써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막 한 중후반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그 재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그마한 어떤 조연들까지도 맞아. 모든 게 세팅되어 있고 그게 나중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막 몇 맞아요. 대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몇십 년 후에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와. 심지어 에피소드가 몇 개 지나고 나서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레이어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 진짜 그 인터뷰집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옛날에 자주 먹었던 그 진짜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엄청 겹겹이 쌓여 있는 하나의 큰 케이크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놀랍죠. 그래서 오호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목일목 그 몰릴록. 모렐록. 맞아. 모기래. 모릴록이 사실은 어떤 큰 서사의 어떤 중심에 약간 뭐랄까 조선왕조실록처럼 그쵸. 있는 거죠. 역할을 하고 사실은 오호쿠를 좀 관통하는 시작으로서 이게 사실 시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곱 한 7권 정도 쓰나 거기에. 근데 그 과정에서 과거로 돌아갔다 다시 오고 그것이 다시 진행되고 이런 어떤 큰 구조인데 그것이 그냥 기분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 절대 안 되죠. 큰 서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책임감이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하죠. 근데 이게 오호쿠뿐만 아니라 이 단편집에서도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딸들도 그렇고 저 서양골동 양과자점도 그렇고 맞아. 약간 그 단편 안에서도 그 짧은 세계관 안에 그 레이어가 다 쌓여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이 스토리텔링의 진짜 귀재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촘촘히 디테일하게 짜 놓되 개연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런 세계관이 한 권마다도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한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잘하는 거를 끊임없이 계속 잘해가지고는 하고 한 정점이 오호쿠 제 생각에는 그 뒤에 맞아. 것도 물론 다 이어지만 그러면서 대단하다. 그건 좀 놀랍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큰 줄기를 놔두고 약간 일종의 뭐랄까 작은 운동장 정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계속 누군가를 입장시켰다 퇴장시켰다 입장시켰다 퇴장시켰다 하는 걸 되게 잘하는 그것이 기본 시그니처인 스토리텔링 문법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와서 사랑해야 하는 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서양골동 양가저점이랑 같이 네, 한번 단편집에. 얘기를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